차가운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아우라 그룹의 타워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지배했다. 그 꼭대기 층 도시 전체를 발 아래 둔 집무실에서 강서연은 마지막 서류에 서명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고 표정에는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다. 아우라 그룹의 최연소 여성 총수로서 그녀는 언제나 완벽함을 연기해야 했다. 외부의 시선 속에서 그녀는 얼음처럼 차갑고 계산적인 전략가일 뿐이었다. 하지만 사무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의 어깨를 누르던 무거운 갑옷에 희미한 균열이 생겼다. 그녀는 통유리 창으로 다가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천 개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였지만 그 어떤 것도 그녀의 마음을 밝히지는 못했다. 그녀가 진정으로 가고 싶은 곳은 이 화려한 도시의 심장부가 아니었다. 그곳은 모든 것이 느리게 흘러가고 따뜻한 커피 향이 감도는 작은 골목 어귀에 있었다. 그녀의 검은색 세단은 화려한 강남의 거리를 벗어나 점차 소박한 동네로 접어들었다. 높은 빌딩들은 사라지고 정겨운 상점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차가 멈춘 곳은 유나의 안식처라는 작은 간판이 걸린 카페 앞이었다. 서연은 차에서 내리며 팽팽했던 긴장을 풀었다. 이곳의 공기는 아우라 타워의 것과는 전혀 다른 사람 사는 냄새와 온기로 가득했다. 카페 문을 열자 딸랑이는 종소리와 함께 구수한 원두향이 그녀를 맞았다. 서연 씨 오셨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카운터 뒤에서 앞치마를 두른 한지훈이 환한 미소로 그녀를 반겼다. 그의 미소는 마치 마법처럼 서연의 지친 마음을 녹였다. 그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평범한 남자였다.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애 아빠. 하지만 서연에게 그는 세상 그 자체였다. 아빠 서연 이모 왔어요. 안쪽에서 작은 여자아이가 뛰어나왔다. 지훈의 딸 유나였다. 아이는 망설임 없이 서연의 품에 안겼다. 서연은 아이를 안아들며 차가운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졌다. 그녀는 더 이상 아우라 그룹의 총수가 아니었다. 그저 한 남자를 사랑하고 그의 아이를 아끼는 평범한 여자 강서연이었다. 그들의 소박한 저녁 식사는 웃음과 대화로 가득 찼다. 식사를 마친 후 서연이 유나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을 때 그녀의 휴대폰이 차갑게 울렸다. 발신인은 본가였다. 짧은 순간 카페 안의 따뜻한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다. 전화를 받은 서연의 표정은 다시 냉정해졌다. 네, 할아버님, 알겠습니다. 곧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그녀는 지훈을 바라보며 억지 미소를 지었다. 가족 저녁 식사예요.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지훈은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의 눈빛에는 걱정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가 어떤 세상에서 싸우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서연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되었다. 그녀는 다시 아우라 그룹의 총수라는 갑옷을 챙겨 입고 자신이 도망쳐왔던 그 차가운 현실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강씨 가문의 본가는 성벽처럼 높은 담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저택이었다. 입구에서부터 느껴지는 위압감은 서연을 짓눌렀다. 이곳은 그녀에게 집이 아니라 끝없는 경쟁과 암투가 벌어지는 전쟁터였다. 긴 복도를 지나 도착한 식당에는 이미 가족들이 모여 있었다. 상석에는 아우라 그룹의 창업주이자 살아있는 전설인 강 회장, 그녀의 할아버지가 앉아 있었다. 그의 옆에는 야망으로 가득 찬 눈빛을 한 사촌 오빠 강민혁이 있었다. 민혁은 서연이 총수 자리에 오르기 전까지 가장 유력한 후계자였다. 그는 자신의 자리를 빼앗아간 서연을 결코 용서하지 않았다. 식사가 시작되자마자 민혁은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열었다. 서연아, 요즘 회사 일은 할만한가 보구나. 얼굴이 좋아 보여. 하긴 퇴근 후에 카페에 가서
소일거리나 하는 사람과 어울리다 보면 세상 걱정은 다 잊게 되겠지. 그의 말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다. 식탁의 공기는 순식간에 차가워졌다. 서연은 표정 변화 없이 그를 응시했다. 민혁 오빠 내 사생활에 대한 관심 고맙지만 사양할게. 회사 이야기가 하고 싶으면 내일 내 사무실로 와. 그녀의 차분한 대꾸에 민혁의 얼굴이 살짝 굳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할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할아버님, 저는 단지 서연이가 걱정되어서 그럽니다. 우리 아우라 그룹의 얼굴인 총수가 어떻게 근본도 모르는 애딸린 남자와 결혼할 수 있습니까? 이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룹의 품격과 관련된 일입니다. 민혁의 목소리는 점차 커졌고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서연에게로 향했다. 다른 친척들은 흥미로운 구경거리를 만난 듯한 표정이었다. 침묵을 지키던 강 회장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민혁이 말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실망감은 서슬퍼런 칼날 같았다. 서연아, 네가 그 남자를 만나는 것을 허락한 것은 네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혼까지 한 것은 선을 넘은 것이다. 강 씨 가문의 며느리가 될 사람은 그에 걸맞은 배경과 격식을 갖춰야 한다. 서연은 쥐고 있던 포크를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이런 순간을 예상해왔다. 할아버님, 제 결혼은 제 개인적인 선택입니다. 제 남편이 어떤 사람이든 제가 아우라 그룹의 총수로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실력으로 제 가치를 증명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강 회장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는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다. 증명이라. 좋다. 마침 내게 증명할 좋은 기회가 있더구나. 현재 추진 중인 헬리오스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그 프로젝트의 성패에 내 자리가 걸려 있다고 생각하거라. 만약 조금이라도 차질이 생긴다면 네가 그토록 아끼는 남편과 함께 평범하게 살 수 있도록 이 할아버지가 도와주마.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자 최후 통첩이었다. 헬리오스 프로젝트는 아우라 그룹의 미래가 걸린 가장 중요한 사업이었다. 수많은 정계와 재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작은 실수 하나가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살얼음판 같은 프로젝트였다. 민혁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 프로젝트의 이면에는 이미 그가 심어놓은 함정들이 도사리고 있었다. 서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훈과 유나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가 지켜야 할 것들이었다. 그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그녀는 물러설 수 없었다. 다시 눈을 뜬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단단해져 있었다. 알겠습니다, 할아버님. 제 모든 것을 걸고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겠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본가를 나오며 차가운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전쟁은 시작되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아군이 있었다. 그녀는 차에 시동을 걸고 유나의 안식처가 있는 그 따뜻한 동네를 향해 엑셀을 밟았다. 그녀의 진짜 집으로, 그녀의 힘의 원천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다음 날 새벽 강민혁은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도시의 여명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값비싼 와인이 들려 있었고 입가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어젯밤 그는 헬리오스 프로젝트의 핵심 파트너인 독일의 기술 기업 바우테크 측에 조작된 데이터를 흘렸다. 그것은 완전한 거짓이 아니었기에 더욱 교묘했다. 진실 속에 교묘하게 섞어 넣은 독은 상대방의 신뢰를 가장 확실하게 파괴하는 법이다. 그는 서연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바우테크의 CEO 클라우스 리히터는 업계에서도
유명한 완벽주의자이자 원칙주의자였다. 한번 신뢰에 금이 가면 절대로 되돌아보지 않는 인물. 서연이 아무리 뛰어난들 국제적인 거물과의 관계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터였다. 강민혁은 서연이 무너지는 모습을 상상하며 와인을 음미했다. 아우라그룹은 이제 곧 그의 것이 될 것이다. 같은 시각 강서연은 헬리오스 프로젝트 팀과 긴급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스크린에는 복잡한 설계도와 데이터가 가득했다. 바로 그때 그녀의 비서가 창백한 얼굴로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총수님, 바우테크에서 긴급 서한이 도착했습니다. 비서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서연에게로 쏠렸다. 공기 중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서연은 침착하게 서한을 건네받았다. 내용은 간단했지만 치명적이었다. 바우테크는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 데이터의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며 명확한 해명이 있을 때까지 모든 협력을 잠정 중단한다고 통보해왔다. 잠정 중단. 그것은 사실상 프로젝트의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다.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프로젝트 팀원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절망이 스쳐 지나갔다. 소문은 바이러스처럼 빠르게 퍼져나갔다. 이사들의 전화가 빗발쳤고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다. 강 회장은 서연을 자신의 집무실로 호출했다. 어젯밤의 경고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된 것이다. 강 회장의 집무실은 본가의 식당보다 더 차갑고 위압적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책상 위에 놓인 바우테크의 서한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이게 네가 말한 증명이냐? 강 회장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을 넘어선 분노가 담겨 있었다. 총수 자리에 앉은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그룹의 명운이 걸린 프로젝트를 위기에 빠뜨리는 것이냐. 역시 내게는 무리였다. 사적인 감정에 휘둘려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에게 그룹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지. 그의 모든 말은 비수가 되어 서연의 심장에 밝혔다. 서연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데이터를 왜곡하여 유출한 것입니다. 내부 소행일 가능성이 큽니다. 제게 48시간을 주십시오.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고 배후를 밝혀내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강 회장은 그녀의 눈을 잠시 바라보다가 차갑게 말했다. 48시간이다. 그 안에 해결하지 못하면 내 스스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다. 그날 밤 서연은 녹초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카페는 이미 문을 닫았지만 지훈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따뜻한 차를 내밀었다. 서연은 처음으로 그 앞에서 자신의 나약함을 드러냈다. 모르겠어요.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누군가 나를 끌어내리려고 작정하고 함정을 팠어요. 바우테크는 절대로 입장을 바꾸지 않을 거예요. 모든 게 끝난 것 같아요. 지훈은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리고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나지막이 물었다. 바우테크가 협력을 중단했을 때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사람이 누구죠? 너무나 단순한 질문이었다. 하지만 혼란에 빠져 있던 서연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치는 듯한 질문이었다. 당연히 강민혁이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들이 받은 데이터가 완전히 거짓인가요? 아니면 진실을 살짝 비튼 건가요? 서연은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어떻게 알았어요? 데이터는 대부분 사실이에요.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부분, 안정성과 관련된 수치를 교묘하게 왜곡했어요.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보이도록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마지막 질문. 바우테크라는 회사가 기술적으로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죠? 그들의 아킬레스건 같은 거요.
그의 질문들은 복잡한 기업 문제를 꿰뚫는 예리한 송곳 같았다. 서연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바우테크는 과거의 기술 안정성 문제로 큰 위기를 겪은 적이 있었다. 그 이후로 안정성을 병적으로 중시하게 되었다. 유출된 데이터는 정확히 그들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 이것은 단순한 데이터 유출이 아니라 상대의 심리를 정교하게 이용한 고도의 심리전이었다. 서연은 밤늦게까지 회사로 돌아와 팀원들과 함께 새로운 대응 전략을 세웠다. 공식적인 해명 자료나 반박 성명은 오히려 변명처럼 보일 뿐이다. 정면으로 부딪혀야 했다. 그녀는 바우테크의 CEO 클라우스 리히터에게 직접 연락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그는 언론 노출을 극도로 꺼리는 은둔의 경영자로 유명했다. 비서실을 통해 연락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녀가 모니터에 떠 있는 클라우스 리히터의 사진을 보며 고뇌하고 있을 때였다. 유나를 재우고 나온 지훈이 그녀의 뒤로 다가와 모니터를 힐끗 보았다. 클라우스, 이 사람 플라이 낚시를 정말 좋아하는데, 그리고 커피 원두에 대해서는 아주 까다로운 양반이죠. 그는 마치 동네 아저씨에 대해 이야기하듯 무심하게 말했다. 서연은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서울의 작은 카페 주인이 어떻게 독일 굴지의 기업 총수의 개인적인 취향을 알고 있단 말인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의심을 눈치챘는지 지훈은 어깨를 으쓱하며 웃었다. 예전에 카페 손님 중에 독일에서 온 사업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 회장님이라고 하면서 자랑을 늘어놓더라고요. 그냥 귀동냥으로 들은 거예요. 그의 대답은 너무나 평범해서 더 의심스러웠지만 서연은 일단 눈앞의 문제에 집중하기로 했다. 지훈의 말은 그녀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었다. 그녀는 딱딱한 비즈니스 메일 대신 개인적인 어조가 담긴 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먼저 데이터 유출로 인해 그의 심려가 얼마나 클지 이해한다는 공감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리고 유출된 데이터가 왜 그들의 가장 큰 우려를 자극하도록 교묘하게 조작되었는지 분석적인 관점에서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증명이 낫다며 그에게만 단독으로 핵심 기술을 실시간으로 시연하겠다고 제안했다. 메일을 보내고 나자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48시간의 유예 기간 중 절반이 지나갔다. 아직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지만 서연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본 것 같았다. 그녀는 사무실 소파에 잠들어 있는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는 평범한 앞치마 대신 깔끔한 셔츠를 입고 있었다. 잠든 모습은 평화로웠지만 어딘지 모르게 낯설게 느껴졌다. 이 남자는 정말 내가 아는 그 한지훈이 맞는 걸까? 첫 번째 공격은 막아낼 실마리를 찾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남편에 대한 더 큰 의문이 싹트기 시작했다. 강서연의 메일에 대한 답장은 하루가 지나서야 도착했다. 내용은 지극히 간결했다. 베를린 시간 오전 9시 15분 주겠다. 클라우스 리히터의 답장이었다. 서연과 핵심 프로젝트 팀은 약속된 시간에 맞춰 화상 회의실에 모였다. 모두의 얼굴에 긴장감이 역력했다. 15분 안에 거대 기술 제국의 수장을 설득해야 했다. 아우라 그룹의 운명이 걸린 15분이었다. 화면에 클라우스 리히터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는 예상대로 냉정하고 엄격한 표정이었다. 서연은 떨지 않았다. 그녀는 차분하고 전문적인 태도로 핵심 기술의 안정성을 실시간으로 시연했다. 데이터가 어떻게 왜곡되었는지, 그리고 실제 기술은 얼마나 안정적인지를 논리적으로 증명해 보였다. 리히터의 날카로운 질문에도 막힘없이 대답했다. 시연이 끝날 무렵 그의 눈에 희미한 신뢰의 빛이 스쳤다. 흥미롭군요, 강 총수. 리히터가 처음으로 부드러운 톤으로 말했다. 당신의 기술력은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데이터 유출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당신들 조직의 보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부의 배신자를 색출하여 처리한다는 조건 하에 파트너십을 재개하도록 하죠. 전화가 끊어지자 회의실에서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작은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서연은 일단 최악의 위기는 넘겼다. 이 소식은 즉시 강민혁의 귀에 들어갔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보고를 받으며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책상 위에 유리잔을 벽에 던져버렸다. 유리가 산산조각 나며 바닥에 흩어졌다. 강서연, 그 계집애가 이걸 해냈다고 그는 강서연의 능력을 과소평가했다. 그녀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영리했다. 이제 단순한 공작만으로는 그녀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혁은 재무팀의 신복인 박 이사를 호출했다. 박 이사는 오랫동안 민혁의 비자금을 관리해온 부패한 인물이었다. 더 이상 시간이 없다. 민혁이 차갑게 말했다. 강서연을 합법적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필요해. 횡령이나 배임 같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범죄 혐의를 뒤집어 씌워야 한다. 두 사람은 은밀하게 서연을 함정에 빠뜨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것은 훨씬 더 악랄하고 치밀한 음모였다. 한편 서연은 잠시의 승리에 안주하지 않았다. 이번 공격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자신의 비서실장이자 가장 신뢰하는 인물인 김 비서를 불렀다. 김 비서, 지금부터 자네에게 비밀 임무를 하나 주겠네. 강민혁 전무가 지난 5년간 담당했던 모든 프로젝트와 관련 하청업체 리스트를 전부 조사해 주게. 특히 자금 흐름을 중점적으로 보게. 분명 어두운 구석이 있을 거야. 서연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다. 그녀는 더 이상 방어만 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이제 반격에 나설 차례였다. 김 비서는 서연의 의도를 즉시 파악하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는 서연이 사원으로 입사했을 때부터 그녀의 능력을 알아보고 충성을 바쳐온 인물이었다. 그는 즉시 아우라 그룹의 방대한 데이터베이스 속으로 뛰어들어 민혁의 흔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장면은 서울의 화려한 도심에서 완전히 벗어난 한적한 곳으로 바뀐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창고 건물처럼 보이지만 그 지하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 시설을 갖춘 비밀 벙커가 존재했다. 거대한 스크린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그 위로는 실시간으로 전 세계의 금융 정보와 데이터들이 쉴 새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한지훈이 그 스크린들 앞에 서 있었다. 카페에서의 부드러운 미소는 사라지고 냉철한 지휘관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다. 검은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그에게 다가와 보고했다. 회장님 명령하신 대로 리히터 박사와의 통신 채널을 확보하고 안정화시켰습니다. 또한 강민혁의 최근 자금 흐름을 추적한 결과 케이맨 제도에 있는 여러 유령 회사를 통해 거액의 자금을 세탁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지우는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나지막이 말했다. 전부 추적해. 그가 만난 모든 사람, 그가 건 모든 전화를 파악해라.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절대적인 권위가 실려 있었다. 그리고 별빛 자산에 대한 보호 등급을 최상위로 격상시켜. 디지털과 물리적 보안 모두. 그는 이제 절박해졌어. 절박한 쥐는 실수를 저지르기 마련이지. 별빛. 그것은 그의 조직이 강서연을 부르는 코드네임이었다. 그녀는 그에게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유일한 별빛 같은 존재였다. 다시 아우라 그룹 비서실. 김 비서는 조사를 시작한 지 며칠 만에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 강민혁은 생각보다 훨씬 더 치밀했다. 그가 이용한 유령 회사들은 여러 나라에 걸쳐 복잡하게 얽혀 있어 추적이 거의 불가능했다. 막막함에 한숨을 쉬던 바로 그때
그의 컴퓨터로 발신자 불명의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망설임 끝에 메일을 열자 그 안에는 암호화된 파일 하나만 덩그러니 들어 있었다. 파일의 암호를 풀자 김비서의 눈이 커졌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아우라 그룹의 특정 하청업체에서 시작되어 그가 며칠 동안 추적하던 바로 그 유령 회사 중 하나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는 전체 경로를 상세하게 보여주는 도표였다. 이것은 그가 절대로 혼자서는 찾아낼 수 없었을 정보다. 누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를 아니 강서연 총수를 돕고 있었다. 그날 저녁 서연은 김 비서로부터 첫 번째 보고를 받았다. 익명의 제보자가 보내온 자료는 그들의 반격에 결정적인 실마리를 제공했다. 그녀는 자료를 보면서 기묘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항상 지켜보고 있으며 위험이 닥칠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보호해주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사진을 바라보았다. 지훈과 유나 그리고 자신이 함께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녀의 마음이 다시 단단해졌다. 누가 자신을 돕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것이다.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추악한 어둠을 파헤치고 자신이 사랑하는 새로운 가족을 지켜내야만 했다. 강민혁이 다음 함정을 파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직감했다. 그리고 그녀 역시 그 함정을 역이용할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다. 강민혁의 반격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치명적이었다. 그는 강서연이 자신의 비리를 파헤치기 시작했다는 것을 눈치채고 더 이상 그녀에게 시간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그는 박 이사와 함께 밤늦게까지 재무팀 사무실에 남아 마지막 조각을 맞추고 있었다. 그것은 강서연을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완벽한 함정이었다. 그들은 전문 해커를 고용하여 강서연의 개인 디지털 서명을 복제했다. 그리고 그 서명을 이용해 헬리오스 프로젝트의 예산 중 일부를 유령 회사로 빼돌리는 가짜 송금 명령서를 만들었다. 그 유령 회사는 교묘하게 서연의 대학 동창 명의로 설립되어 모든 증거가 그녀를 향하도록 설계되었다. 박 이사는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다. 전무님 너무 위험한 계획입니다. 만약 발각이라도 되면 민혁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비웃었다. 걱정 말게 박 이사. 완벽한 범죄는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나 완벽한 증거가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을 때 완성되는 법이지. 강서연은 이제 끝났어. 그의 눈에는 승리에 대한 확신과 잔인한 쾌감이 번뜩였다. 그들에게 정의나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오직 승자와 패자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다음 날 오전 아우라 그룹의 감사위원회가 긴급 소집되었다. 박 이사는 마치 세상이 무너진 듯한 표정으로 위원들 앞에 서서 우연히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에 대해 보고했다. 그는 위조된 송금 명령서와 자금 흐름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다. 모든 서류에는 강서연의 디지털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감사위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룹 총수가 직접 프로젝트 자금을 횡령했다는 사실은 아우라 그룹 역사상 최악의 스캔들이었다. 강서연은 감사위원회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녀는 자신이 강민혁의 비리에 대해 조사한 중간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회의실에 들어선 순간 그녀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다. 모든 위원들이 그녀를 차가운 눈으로 쏘아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앞에는 자신의 이름이 적힌 배임 및 횡령 혐의에 대한 감사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서연은 보고서를 천천히 읽어내려갔다. 처음에는 황당했지만 곧이어 차가운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다. 너무나 조잡했지만 동시에 너무나 치밀한 함정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회의실 한쪽에 참관인 자격으로
앉아있는 강민혁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하는 척하는 위선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 순간 서연은 모든 것을 깨달았다. 이건 전부 조작입니다. 서연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증거는 명백했고 감사위원들은 대부분 강 회장의 눈치를 보거나 민혁의 편에 선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서연의 결백 주장을 궁지에 몰린 자의 변명으로 치부해버렸다. 서연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은 무의미했다. 소식은 즉시 이사회에 보고되었고 전례 없는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강 회장은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망연자실한 표정이었다. 자신의 손녀가 그가 그룹의 미래라고 믿었던 서연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앞에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이사들은 그룹의 신뢰도 하락을 우려하며 서연에 대한 즉각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요구했다. 결국 강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결정을 내렸다. 강서연 총수를 오늘부로 모든 직무에서 정지시킨다. 그리고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그룹 차원의 진상조사가 끝날 때까지 모든 권한을 박탈한다. 그 선언은 서연에게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그녀는 보안 요원들에 의해 자신의 집무실로 이끌려 개인적인 물품을 챙겨야 했다. 그리고 모든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초라한 모습으로 회사를 떠나야 했다. 그녀가 떠난 직후 강민혁은 임시 총수대행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뼈를 깎는 심정으로 그룹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거짓 눈물을 흘렸다. 아우라 그룹의 주가는 또다시 폭락했고 시장은 혼란에 휩싸였다. 민혁의 완벽한 각본대로 모든 것이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승리를 손에 쥐었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서연은 텅 빈 눈으로 자신의 집 거실에 앉아 있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그녀에게 등을 돌린 것 같았다. 바로 그때 지훈이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는 뉴스에서 모든 것을 보았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그녀가 스스로 입을 열 때까지 기다려 주었다. 서연은 그의 품에 안겨 처음으로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틀렸어. 지훈이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바위 같은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건드리지 말아야 할 사람을 건드렸어. 나만 믿어, 서연 씨. 그의 위로는 단순한 동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겠다는 조용한 맹세였다. 서연은 그의 품에서 점차 안정을 되찾았다. 서연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지우는 발코니로 나갔다. 어둠 속에 잠긴 그의 얼굴은 낮의 따뜻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나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놈들이 미끼를 물었다. 피닉스 프로토콜을 가동해 그들이 가진 모든 자산, 그들이 숨겨온 모든 비밀을 빗속으로 끌어내. 자비는 없다. 수화기 너머에서 간결한 대답이 들려왔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지훈은 전화를 끊고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강민혁과 그 배후 세력들은 자신들이 사냥에 성공했다고 믿고 있겠지.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사냥한 것이 유순한 사슴이 아니라 잠자던 용의 영린을 건드렸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었다. 이제 곧 지옥이 무엇인지 알게 될 터였다. 완벽한 함정은 완벽한 복수의 무대가 될 것이다. 세상은 강서연이 끝났다고 말했다. 아우라 그룹의 총수 자리에서 불명예스럽게 쫓겨난 그녀는 이제 재계의 웃음거리로 전락했다. 하지만 세상의 조롱과 비난이 닿지 않는 곳에서
그녀는 조용히 반격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 그녀의 직무정지는 강민혁에게는 승리의 축배였을지 모르지만 서연에게는 족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기회였다. 그녀는 자신의 집이 아닌 보안이 철저한 제3의 장소에 비밀 사무실을 마련했다. 그곳은 그녀의 작은 전쟁 지휘 본부였다. 벽면을 가득 채운 화이트보드에는 강민혁의 이름에서부터 시작된 복잡한 관계도와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김 비서와 그녀가 직접 선발한 소수의 충성스러운 직원들이 밤낮으로 그녀와 함께했다. 익명의 제보자가 보내온 자료는 모든 퍼즐의 시작점이었다. 그 자료를 단서로 강민혁이 과거에 담당했던 프로젝트들을 역추적하자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가 맡았던 모든 대형 프로젝트에서 비슷한 패턴으로 예산의 일부가 증발했다. 그 돈은 모두 케이맨 제도의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들의 네트워크로 흘러들어갔다.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다. 서연은 마침내 강민혁의 진짜 속셈을 깨달았다. 그가 자신을 그토록 필사적으로 끌어내리려 했던 이유는 단순히 총수 자리에 대한 욕심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녀가 야심차게 추진하던 헬리오스 프로젝트에는 모든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블록체인 기반 회계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었다. 만약 헬리오스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이 시스템은 그룹 전체로 확대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수년간 이어져 온 강민혁의 거대한 횡령 제국이 발각될 위기에 처했던 것이다. 그에게 있어 서연을 제거하는 것은 자신의 범죄 왕국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발악이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순간 서연의 눈빛은 차가운 분노로 이글거렸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니었다. 아우라 그룹의 근간을 좀먹는 암적인 존재를 도려내기 위한 생존 투쟁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명예 회복만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같은 시각 한지훈의 비밀 벙커는 거대한 정보 전쟁의 중심부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화이트 해커들과 금융 분석가들이 강민혁의 디지털 제국을 조각내고 있었다. 회장님 강민혁의 개인 서버 암호를 해독했습니다. 한 요원이 보고했다. 그가 박 이사를 비롯한 이사회 멤버들과 나눈 대화 기록, 자금 세탁에 사용된 모든 계좌 내역, 그리고 강서연 대표님을 모함하기 위해 사용했던 원본 파일과 조작 과정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지우는 거대한 스크린에 떠오른 증거들을 말없이 응시했다. 그의 표정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주변의 공기는 얼어붙을 듯 차가웠다. 패키지로 만들어. 그가 조용히 명령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도록 명확하고 간결하게 정리해. 법무팀은 검찰 내 우리 쪽 라인을 통해 체포 영장을 준비시키고 내 신호가 있을 때까지 대기하도록. 바로 그때 다른 요원이 다급하게 다가왔다. 회장님, 방금 강민혁이 강서연 대표의 해임안을 최종 의결하기 위한 긴급 이사회를 사흘 뒤에 소집했습니다. 지훈은 잠시 달력을 보았다. 그의 입가에 희미하고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완벽하군. 무대가 마련되었어. 그가 스스로 걸어 들어온 심판의 무대였다. 이사회 소집 소식은 서연에게도 즉시 전달되었다. 김 비서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대표님 참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 자리는 대표님을 공개적으로 처형하기 위해 만든 자리입니다. 모든 것이 그들의 각본대로 흘러갈 겁니다. 하지만 서연의 생각은 달랐다. 그녀는 증거들로 가득한 화이트보드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 김 비서, 나는 반드시 참석해야 해. 그들이 재판을 열고 싶어 한다면 기꺼이 응해주지. 하지만 피고인석에 앉는 건 내가 아닐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이것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강민혁의 가면을 벗겨내고 그의 죄를 만천하에 드러낼 생각이었다. 결전의 날까지 남은 사흘 동안 양측은 마지막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강민혁은 이사들을 구슬리고 언론을 통해 서연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확산시키며 자신의 승리를 굳히려 했다. 그는 이미 자신이 승자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반면 서연은 자신의 지휘 본부에서 밤을 새워가며 반격을 위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다. 그것은 강민혁의 범죄 행각을 낱낱이 고발하는 한 편의 완벽한 다큐멘터리가 될 것이었다. 이사회 전날 밤 서연은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눈동자는 그 어느 때보다 밝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때 지훈이 다가와 조용히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내일 준비됐어요.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그 어느 때보다도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고 곁을 지켜주는 그의 존재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운명의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운명의 날 아우라그룹의 이사회 회의실은 폭풍전야처럼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테이블에 둘러앉은 이사들의 얼굴에는 각기 다른 욕망과 계산이 교차했다. 강민혁은 연단에 서서 비통한 표정으로 강서연의 범죄를 조목조목 나열하고 있었다. 그의 연기는 완벽했고 그가 제시한 증거들은 반박의 여지가 없어 보였다. 존경하는 이사님, 여러분, 민혁이 목소리를 높였다. 저는 지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서연 전 총수는 우리의 믿음을 배신하고 그룹의 명예에 먹칠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썩은 부위를 도려내지 않으면 아우라 그룹이라는 거대한 배는 침몰하고 말 것입니다. 그의 연설이 끝나자 회의실 곳곳에서 동조하는 의미의 끄덕임과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다. 강 회장은 상석에서 눈을 감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강서연이 서 있었다. 자신의 사형 집행장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것이다. 그녀의 등장은 회의장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이사들은 수군거렸고 몇몇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변호사도 대동하지 않은 채 홀로였다. 그 모습은 그녀를 더욱 고립되고 연약하게 보이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걸음걸이는 당당했고 표정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그녀는 천천히 회의장을 가로질러 이사들 앞으로 다가갔다. 강민혁은 잠시 놀랐지만 이내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이것이 오히려 더 좋은 기회였다.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녀를 완전히 짓밟아 버릴 수 있는 서연아 여기까지 어쩐 일이니 그가 위선적인 동정심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사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라도 있는 거니 그는 마치 자비를 베푸는 승자처럼 행동했다. 서연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연단으로 가지 않고 할아버지의 맞은편 테이블의 상석에 섰다. 그리고는 천천히 한 사람 한 사람씩 이사들의 눈을 마주쳤다.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은 변명을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울리는 힘이 있었다. 저는 단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 있는 이 자리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녀는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아우라 그룹의 창업 정신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제 할아버님께서 맨손으로 이 회사를 세우셨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가치는 신뢰였습니다. 기술에 대한 신뢰,
직원에 대한 신뢰, 그리고 사회에 대한 신뢰.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조작된 서류 몇 장과 거짓된 증언만으로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신뢰의 탑을 스스로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말은 몇몇 원로 이사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들은 강 회장과 함께 회사를 일구었던 창업 공신들이었다. 잠시나마 잊고 있었던 과거의 열정과 자부심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강 회장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그의 굳게 담은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손녀의 말 속에서 젊은 시절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다. 강민혁은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을 느끼고 그녀의 말을 거칠게 끊었다. 감상적인 연설은 그만두시지. 여기는 법정이야. 팩트가 중요할 뿐이라고. 더 이상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 그는 의장석에 앉은 자신의 신복에게 눈짓을 보냈다. 강서연 씨의 아우라그룹 총수 및 이사직 연구 회의만에 대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한 이사가 즉시 동의를 표했고 표결이 시작되었다. 회의만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강민혁이 가장 먼저 손을 들었다. 곧이어 그의 파벌에 속한 이사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던 몇몇 중립 성향의 이사들도 대세를 거스를 수 없다는 듯 마지못해 손을 들기 시작했다. 하나 둘 손이 올라갈 때마다 서연의 운명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회의실의 공기는 숨막힐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서연은 여전히 꼿꼿한 자세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마치 이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이. 의장은 올라간 손의 숫자를 세기 시작했다. 1분, 2분, 3분, 10분, 11분. 회의만 가결에 필요한 과반수를 넘기기까지 이제 단 한 표만이 남아 있었다. 회의만 가결까지 단 한 표. 강민혁의 회유에 넘어간 한 이사가 마침내 천천히 손을 들기 시작했다. 그의 손이 어깨 높이에 다다르는 순간 강서연의 운명은 결정될 터였다. 강민혁의 입가에 억누를 수 없는 승리의 미소가 번졌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그의 완벽한 시나리오대로 끝나가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쾅 굉음과 함께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양쪽으로 활짝 열렸다. 문을 연 것은 외부 경비원들이 아니었다. 검은 정장을 입은 한눈에 봐도 평범하지 않은 기운을 풍기는 2명의 남자였다. 갑작스러운 소란에 회의장의 모든 시선이 문으로 쏠렸다. 이사들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정적 속으로 한 남자가 걸어 들어왔다. 그가 발을 내디딜 때마다 회의실의 공기가 그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짙은 남색의 수트를 입고 있었고 걸음걸이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평소의 부드러운 미소는 사라진 그의 얼굴은 냉정한 카리스마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뒤로는 국제 로펌의 에이스들로 보이는 날카로운 인상의 남녀가 그림자처럼 따랐다. 그 남자는 바로 한지훈이었다.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 중 그를 아는 사람은 강서연과 강민혁, 그리고 강 회장뿐이었다. 강민혁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저 보잘것없는 카페 주인이 감히 신성한 이사회 회의장에 어떻게 발을 들일 수 있단 말인가. 당신이 여길 어디라고 들어와. 경비 당장 이 남자를 끌어내. 민혁이 고함을 쳤지만 경비원들은 문을 지키고 선 남자들의 기세에 눌려 꼼짝도 하지 못했다. 지우는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회의장을 똑바로 가로질러 벼랑 끝에 서 있는 아내 강서연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그 작은 행동 하나에 이제 모든 것은 괜찮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놀라움과 혼란 속에서
그를 올려다보았다. 지금 그녀의 눈앞에 서 있는 남자는 그녀가 알던 한지훈이 아니었다. 지훈의 뒤를 따르던 한 여성이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차갑고 명료한 목소리로 말했다. 실례합니다만 강민혁 씨, 지금부터는 발언에 신중을 기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녀는 회의실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다. 여러분께 정식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에테리얼 홀딩스의 이사회 의장 한지훈 회장님이십니다. 에테리얼 홀딩스. 그 이름이 언급된 순간 회의실은 마치 폭탄이라도 터진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재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이름을 모를 리 없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을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는 전설적인 사모펀드. 막대한 자금력과 정보력을 바탕으로 기업들을 사냥하고 재편하는 유령 자본이라 불리는 존재. 그리고 그 회장의 신원은 지금까지 철저하게 베일에 쌓여 있었다. 이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에테리얼이라고 그 전설 속의 회장이 저렇게 젊었단 말인가. 그런 거물이 왜 아우라 그룹 이사회에. 강 회장 역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훈을 쳐다보았다. 에테리얼 홀딩스의 규모는 아우라 그룹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거대 제국이었다. 그 제국의 왕이 왜 자신의 손녀 사위 행세를 하고 있었단 말인가. 여성 변호사는 사람들의 충격이 가라앉기를 기다렸다가 두 번째 폭탄을 터뜨렸다. 또한 에테리얼 홀딩스는 지난 6개월간 국내외의 여러 투자법인을 통해 아우라 그룹의 지분을 꾸준히 매입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9시를 기점으로 총 35%의 의결권을 확보하여 아우라 그룹의 단독 최대 주주가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알립니다. 그녀의 선언은 강민혁의 해임한 표결에 대한 사형 선고였다. 이제 이 회의실의 주도권은 완전히 넘어갔다. 강민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의 오만했던 표정은 경악과 공포로 일그러졌다. 그는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서연에게 해임 찬성표를 던졌던 이사들은 사색이 되었다. 그들은 방금 자신들의 새로운 주인의 아내를 쫓아내려 했던 것이다. 회의실의 권력 구도는 순식간에 그리고 완벽하게 뒤바뀌었다. 지훈은 그때까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감만으로 이미 모든 것을 압도하고 있었다. 그는 차가운 눈으로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 눈빛이 닿는 곳마다 사람들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다. 마침내 그의 시선이 파랗게 질린 강민혁에게 멎었다. 사냥꾼은 이제 사냥감이 되었다. 서연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나타난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는 더 이상 소박한 카페 주인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만의 왕국에 숨겨진 왕이었다. 한지훈은 강민혁의 경악과 공포를 잠시 즐기듯 바라보다가 옆에 있던 비서에게 가볍게 고갯짓했다. 비서가 노트북을 터치하자 강민혁이 자신의 증거를 보여주던 거대한 스크린이 꺼지고 에테리얼 홀딩스의 세련된 로고가 떠올랐다. 지훈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회의실의 모든 소음을 잠재우는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스크린에는 진실 첫 번째 장 위조라는 제목이 나타났다. 지훈의 법무팀장이 전문적인 목소리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화면에는 강서연의 실제 디지털 서명과 그녀를 모함하기 위해 사용된 위조 서명이 나란히 비교 분석되어 나타났다. 미세한 픽셀 단위의 차이점 서명 생성 시의 압력 차이까지 분석한 데이터는 누가 봐도 명백한 위조의 증거였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다음 화면에는 아우라 그룹의 서버 기록이 나타났다. 문제의 위조 서명이 생성된 IP 주소와 시간, 그리고 해당 컴퓨터의 로그 기록까지 모든 증거는 단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바로 강민혁의 비서실에서 사용하는 개인 컴퓨터였다. 강민혁의 얼굴은 이제 하얀색을 넘어 파랗게 질리기 시작했다. 거짓말 전부 조작이야. 저런 건 돈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 민혁이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하지만 그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었다. 스크린의 제목은 진실 두 번째 장, 약탈의 제국으로 바뀌었다. 화면에는 지난 10년간 강민혁이 담당했던 프로젝트들의 리스트와 함께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힌 유령 회사들의 계보도가 나타났다. 수천억 원에 달하는 돈이 어떻게 아우라 그룹에서 빠져나가 그의 비밀 계좌로 흘러 들어갔는지 그 상세한 경로가 붉은 선으로 적나라하게 표시되었다. 과거에 그의 프로젝트 예산안을 별 생각 없이 통과시켜 주었던 이사들은 자신들의 이름이 화면에 스쳐 지나갈 때마다 사색이 되어 고개를 숙였다. 회사는 성장하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는 거대한 암세포가 자라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장이 시작되었다. 진실 세 번째 장, 공모자들. 회의실의 최고급 스피커를 통해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바로 강민혁 자신의 목소리였다. 박 이사 걱정하지 마. 내가 만든 가짜 증거는 너무 완벽해서 아무도 의심하지 못할 거야. 강서연은 저 증거 더미 밑에 깔려 다시는 빛을 보지 못하게 될 테니 박 이사와 범행을 모의하는 생생한 대화 내용이었다. 그 녹음 파일은 강민혁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스크린을 향해 달려들었다. 닥쳐, 저건 내가 아니야. 전부 내 놈들이 꾸며낸 음모야. 그는 마치 스크린을 부수면 모든 증거가 사라질 것이라고 믿는 어린아이처럼 발버둥 쳤다. 하지만 지훈의 경호원들이 가볍게 그의 앞을 막아섰다. 그의 발악은 초라하고 비참했다. 바로 그 순간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성큼성큼 회의장 안으로 들어와 강민혁의 앞을 막아섰다. 강민혁 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주가 조작 혐의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차가운 금속성의 철컥 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검사들이 강민혁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는 소리였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지만 결국 무력하게 검사들의 손에 이끌려 회의장 밖으로 끌려나갔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먼지처럼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박 이사를 비롯한 공모자들 역시 차례로 체포되어 나갔다. 정의는 더디게 오는 것처럼 보였지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살아남은 이사들은 공포와 안도 그리고 수치심이 뒤섞인 표정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강 회장은 자신의 손자가 끌려나가던 빈자리를 망연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손녀에 대한 불신, 손자에 대한 헛된 믿음, 그리고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온 끔찍한 결과. 그 모든 책임의 무게가 노쇠한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는 짧은 신음과 함께 의자 위로 쓰러졌다. 할아버님 모든 분노와 원망에도 불구하고 서연은 피를 나눈 혈육의 위기 앞에 자신도 모르게 달려나갔다. 지훈은 그 모습을 복잡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승리했다. 아내의 적들을 파멸시키고 그녀의 명예를 되찾았다. 하지만 그 승리의 대가로 얻은 것은 산산조각 난 한 가족의 비극적인 민낯이었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그 상처는 너무나 깊었다. 폭풍이 지나간 아우라 그룹에는 혼란과 희망이 공존했다. 강민혁 일파가 체포된 후 회사는 리더십의 공백과 끝을 모르는 추문으로 흔들렸다. 바로 그때 강서연이 다시 돌아왔다. 직무정지라는 족쇄에서 풀려난 그녀는 이제 그룹의 최대 주주인 에테리얼 홀딩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명실상부한 아우라 그룹의 지배자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룹 본사로비에서 전 직원들을 소집했다. 단상에 선 그녀의 모습은 이전보다 더 단단하고 강해 보였다. 그녀는 지난 과오를 숨기지 않았다. 아우라 그룹은 병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다. 신뢰는 무너졌고 자부심은 상처 입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과거의 실패를 딛고 새로운 아우라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녀는 투명성과 혁신, 그리고 윤리 경영을 중심으로 한 대대적인 개혁을 선포했다. 그녀의 연설은 흔들리던 직원들의 마음에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지폈다. 그녀의 개혁은 말뿐이 아니었다. 강민혁의 비리에 연루되었던 모든 임원들은 가차없이 해고되었고 그 자리는 실력과 청렴함을 갖춘 젊은 인재들로 채워졌다. 불투명한 관행들은 모두 사라지고 모든 의사 결정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었다. 서연은 여왕의 귀환처럼 차갑지만 공정한 손길로 병든 왕국을 치유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서연은 병원에 입원한 강 회장을 찾아갔다. 한때 철옹성 같았던 그는 이제 병약한 노인이 되어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는 서연을 보자 힘겹게 손을 내밀었다. 내가 틀렸다, 서연아. 그의 목소리는 몹시 쇠약했다. 내 오만함이 그룹을 망치고 가족을 망가뜨렸다. 이 늙은이의 마지막 자존심을 용서해다오. 그는 자신의 모든 권한을 서연에게 넘긴다는 서류에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다. 그것은 한 시대의 종언이자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의식이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던 어느 날 저녁 서연은 유나의 안식처를 찾았다. 카페는 임시 휴업이라는 팻말을 걸어둔 채 조용했다. 지우는 여전히 앞치마를 두르고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오랜만에 그저 평범한 연인처럼 커피를 마셨다. 화려한 아우라 타워의 집무실이 아닌 이 작고 따뜻한 공간이야말로 그들의 진짜 세상이었다. 서연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래서 에테리얼 홀딩스의 유령 회장님. 도대체 정체가 뭐예요? 언제까지 나를 속일 생각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아닌 따뜻한 호기심과 애정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이제 그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지우는 쓴 웃음을 지으며 찻잔을 내려놓았다. 속이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한때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냉혹한 기업 사냥꾼으로 이름을 날렸던 금융 천재였다. 하지만 그 치열한 세계는 그의 첫사랑이자 아내였던 유나 엄마의 목숨을 앗아갔다. 그는 그 세계에 환멸을 느끼고 모든 것을 버렸다. 그는 어린 딸 유나에게 평범한 삶을 선물해 주고 싶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자신의 존재를 지우고 한지훈이라는 이름의 소박한 카페 주인으로 살아왔다. 하지만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열망까지 버릴 수는 없었다. 그래서 그는 그림자 속에서 에테리얼 홀딩스를 설립하여 자신의 방식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해왔던 것이다. 서연이 물었다. 하지만 왜 나에게까지 숨겼어요? 우리는 부부잖아요. 지우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진지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알고 싶었어요. 강서연이라는 여자가 사랑하는 사람이 에테리얼 홀딩스의 회장 한지훈인지 아니면 그냥 작은 카페 주인 한지훈인지. 당신의 가족들이 나를 무시하고 세상이 당신의 선택을 비웃을 때 당신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내 곁을 지켜주었어요. 당신은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지막 시험을 통과한 겁니다. 그의 고백에 서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의 비밀은 그녀를 속이기 위한 기만이 아니라
그가 그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믿음이자 사랑의 증표였다. 그는 그녀의 사랑이 진실한 것인지를 시험했고 그녀는 완벽한 답안지를 제출한 셈이다. 그녀는 그의 손을 마주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바보 같기는 나는 처음부터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한지훈이라는 남자 자체를 사랑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모든 비밀이 사라진 자리에는 더 깊은 신뢰와 존중만이 남았다. 그들의 사랑은 시련 속에서 단련되어 더욱 견고하고 찬란해졌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부부가 아니었다. 서로의 왕국을 존중하고 지켜주는 왕과 여왕이자 세상에 단 하나뿐인 완벽한 파트너였다. 아우라 그룹의 새로운 시대와 함께 그들의 가정에도 진정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한때 추문과 부패로 무너져 내리던 아우라 그룹은 강서연의 손에서 완벽하게 재탄생했다. 이제 아우라는 한국을 넘어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투명한 기업의 대명사가 되었다. 그녀가 모든 것을 걸었던 헬리오스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완공되어 미래 도시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했다는 찬사를 받았다. 강서연은 이제 단순한 재벌 총수가 아니었다. 그녀는 확고한 철학과 비전을 가진 전 세계 경영인들이 존경하는 리더가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경영대학원의 필수 사례 연구가 되었고, 그녀의 얼굴은 세계적인 경제 잡지에 표지를 장식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얼음 여왕이 아니라 따뜻한 카리스마로 제국을 재건한 새벽의 여왕이라 불렀다. 감옥에 있는 강민혁은 세상에서 잊혀졌다. 모든 것을 잃은 강 회장은 시골로 내려가 조용히 여생을 보내고 있었다. 서연은 가끔 유나와 지훈의 손을 잡고 그를 찾아갔다. 용서라고 말하기는 어려웠지만 시간은 증오마저 희미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부서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위태로운 화해를 이어가고 있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서연은 더 이상 아우라 그룹의 총수가 아니었다. 그녀는 편안한 스웨터 차림으로 거실 바닥에 앉아 이제 제법 숙녀티가 나는 유나와 함께 블록 쌓기 놀이를 하고 있었다. 그들의 집은 재벌가의 저택처럼 위압적이지 않았다. 따스한 햇살과 가족의 웃음소리로 가득 찬 사랑이 넘치는 보금자리였다. 부엌에서는 한지훈이 앞치마를 두르고 간식을 만들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유나의 안식처를 운영하고 있었다. 물론 실제 운영은 믿을 만한 직원에게 맡겼지만 그는 여전히 그곳을 자신의 진짜 직장이라고 부르길 좋아했다. 잠시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몇 마디를 나누었다. 인수 제안은 거절하게. 그들이 계속 버틴다면 적대적 MA를 통해 절반 가격으로도 살 수 있어. 전화를 끄는 그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거실로 나왔다. 자,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핫초코 드실 분. 그는 이제 두 개의 세계를 완벽하게 오갔다. 세계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냉철한 승부사이자 한 여자에게는 다정한 남편이고 한 아이에게는 자상한 아빠인 남자. 서연은 그런 그를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날 오후 세 사람은 유나의 안식처를 찾았다. 카페는 여전히 단골 손님들로 북적였다. 그들은 예전처럼 창가 자리에 앉아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다. 손님들은 그들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부부 중 하나라는 사실을 모른 채 친근하게 인사를 건넸다. 서연과 지훈은 이런 평범한 순간들을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겼다. 유나가 카페의 마스코트인 고양이와 노는 동안 지훈이 서연의 손을 잡았다. 후회는 없어요. 그의 눈빛에 장난기가 어렸다. 서연은 따뜻한 커피 향이 가득한 카페 안을 둘러보고 남편을 바라보았다. 딱 하나 있어요. 그녀가 장난스럽게 대답했다. 당신 정체를 알았을 때 강민혁의 얼굴이 어떻게 변했는지 내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한 거.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과거의 상처는 이제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추억이 되었다. 집으로 돌아오자 저녁 노을이 정원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서연은 테라스에 서서 정원에서 꽃을 심고 있는 지훈과 유나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그녀에게 전해졌다. 그녀는 무심코 자신의 배를 부드럽게 감쌌다. 그 안에서는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 그녀와 지훈의 사랑의 결실이었다. 문득 그녀는 과거를 떠올렸다. 가족들은 그녀의 결혼이 그녀 자신과 가문을 망하게 할 것이라고 저주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선택은 그녀와 회사를 구원했다. 그녀는 이 모든 시련을 통해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것은 남을 짓밟고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무언가를 쌓아 올리는 것이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거래를 했다. 세상이 비웃던 조건 없는 사랑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고, 결국 세상 그 자체보다 더 소중한 행복을 얻었다. 황금빛 노을 속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가족의 모습을 바라보며 서연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완벽한 충만감을 느꼈다. 그녀의 인생은 이제 막 가장 아름다운 챕터를 시작하고 있었다.